예,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쪽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지 않고 문재인 정권 4년을 지내오셨던 분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그 내용 들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는 일상적으로 문재인 정권 출범부터 일상적으로 겪었던 그런 일들이죠. 근데 말씀 드리기 전에 하나 먼저 공지할 게 있는데요. 아까 처음에 교육기본법은 그 민영배 의원을 비롯한 12명이 이제 발의했다 그랬고, 그 다음에 그 하위법인 학교 민주시민 교육촉진법, 여긴 2명이 더 꼈다 그랬는데, 그 김홍걸 의원 측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저기는 이제 반대한다고, 저기는 이런 내용인지 몰랐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선친이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홍익인간은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이런 내용이었으면 내가 했겠느냐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자기는 빠지겠다라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수 한번 치시게 해주세요. 사실 박근혜 정권이 몰락하게 된 뭐 핵심 사유는 뭐 몇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 세월호 사건을 이제 잘못 다룬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 국정교과서를 추진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 뭐 최순실 사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이제 박근혜 정권의 이제 정체성을 묻게 했던 이제 교과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뭐 여기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민주당 이제 여러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 친일 독재미와 국정교과서 반대, 대국민 서명운동 이렇게 했어요. 야당일 때는. 저도 이때 이 국정교과서는 반대한다라고 하는 이제 길거리 특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국정교과서를 친일 독재미와 국정교과서를 검정으로 문재인 정권 들어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게 바뀌니까 이제는 그야말로 친일 독재미화가 아닌 우리 교과서에 그동안 담겨있던 식민사관, 친일 식민사관을 제거하는 그런 교과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천만의 말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권 잡자마자 역사학 교과서에 역사학에 관해서는 1945년 8월 14일로 그대로 되돌아갔어요. 그래서 한국 독립사 재간행 사업을 폭력적으로 강제 중단시키고, 그 다음에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에서 하던 고조선 및 고려 국경 문제, 이것도 강제로 공표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에서 식민사 비판하는 저서를 출간 금지시키고 연구비 환수 조치하고, 그러다 마지막으로 지금 나온 게 그 교육기본법에서 홍익인간 이념을 삭제하겠다는 거고, 여기에 또 민주시민 교육촉진법이란 걸 만들어서 뭐뭐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겠다라고까지 이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1년에 다들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하다고 말하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몰라서 그럴 것이다. 이승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승만 때 물가 올랐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시찰 갑니다. 그럼 앞에 누가 가가지고 이 계란값 얼마냐 물어보면 계란값이 20원이면 10원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죠. 그럼 10원입니다 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10원이에요. 물가 싸네요.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죠. 그러니까 알든 모르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계란값을 모르고 그걸 갖다가 10원이라고 한 거짓말에 속았다 그래도 책임져야 되고,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먼저 그래서 결국 우리가 4.19 혁명이 배신당했지 않습니까? 민주당 정권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민주당 정권이야말로 4.19 그 이후에 나온 민주당 정권이야말로 역대 정권 중에 가장 친일 정권이에요. 그 이유가 민주당 정권의 뿌리인 한민당 자체가 그 이승만과 함께 권력 잡으려고 하다가 결국 이승만에게 팽당하니까 할 수 없이 야당의 길을 걸었던 친일 반민족 지주정당입니다. 그래서 4.19 혁명으로 등장한 민주당 정권이 강요를 보면은 90%가 다 친일파들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지금 촛불혁명 이후에 문재인 정권에서 시행하는 민족사학 억압, 탄압, 이걸 보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 가지고 정치를 하는 거냐.
역사관이란 건 가장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말씀드리면요. 아까 구미정 교수님이 좀 부드럽게 말씀하셨는데요. 정권 잡자마자 한국 독립사 사업을 강제로 중단시켰어요. 폭력적으로. 이유도 없어요. 뭐 이유 될 게 무슨 이유 되겠습니까? 이 독립운동가들이 피로 쓴 한국 독립사를 왜 강제 중단해야 되느냐. 점수도 좋았어요. 이거는 다 점수 체계가 있는데 80점 이상 넘으면은 무조건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80점 넘었는데 무조건 강제 중단시켰어요. 한국 독립사란 어떤 책이냐면 여기에 이제 참여했던 대표적인 분 두 분만 이렇게 꼽으면 한 분은 이 참의부 참의장 김성학 선생님은 아까 구미정 교수님의 말씀을 하셨죠. 여기에 또 참여하셨던 분이 정의부 중대장 정유영 선생인데 이분은 해방되던 날까지 18년 동안 감옥에 계셨던 분입니다. 일제 감옥이 5년 이상 살기 힘든데요. 웬만한 분 잡혀 들어가면 5년 아니라 2, 3년이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에 일본은 또 감옥에서 죽었다는 선례는 남기기 싫어서 죽기 직전에 석방시켜주죠. 그러면 잠시 박해나서 2, 3일 있다가 때로는 한 달쯤 있다가 세상 떠나는 게 상례인데 이분이 18년 동안이나 일제 감옥에서 버틴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주축이 돼갖고 이제 만든 책인데 뭐 이승만 정권 때 이 책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나중에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박정희 정권이 정통성이 부족하니까 독립운동가, 생존 독립운동가들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 서운을 일부 하고 이 책도 그때 이제 후원금이 좀 모여가지고 이제 발간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 김성학 선생이 이 책의 발간은 보지 못하고 병석에서 64년에 마지막으로 자서라는 서문을 씁니다. 그 서문의 내용이 뭐냐면 내 불행이 외경에게 체포된 후 팔다리가 부러지는 수십 차 악형이 주로 이 사료 수색 때문이었다. 부시 이에 이르니 배간 박은식 동지의 추억이 새로워 눈물이 지면을 적신다. 슬프다. 이 사업을 문재인 정권에서 강제로 중단시켰어요. 1년 만에. 5년 하기로 돼 있던 거를. 그야말로 슬프다. 왜 중단시켜야 됩니까?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까 구미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이 피눈물로 흐른 이 모은 사료와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 생존해 있던 독립운동가들의 자서전을 자필 이력서를 다 받고 그래서 그 무수히 많은 사료가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에 와 있었습니다. 도저히 김병 선생님 댁에서 보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귀중하는 조건으로 5년간 사업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박근혜 정권 후반부에 이배용이란 그 한국학중앙연구원장하고 이 김병기 선생, 지금 광복회 학술원장이죠. 시산 김성학 선생의 중선자입니다. 이분은 원래 역사학 안 했었어요. 그러다 집안의 학문이 가학이 역사학이라 나중에 잘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대학원 사학과를 다시 와서 역사 공부하기 시작한 순간에 이분이 한 말이 있어요. 자기 대학원 갔더니 대학원 같은 이제 조금 나이 들어서 갔으니까 어리겠죠. 대학원 동료들이. 아, 선배님, 독립운동가 후손이라고 하지 마세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 사학과에서는 독립운동가 후손이라 그러면 안 좋다는 거죠. 여러분, 단재신초 선생 다 아시죠? 단재신초 선생을 일제강점기 때 가장 위대한 역사학자라고 말하는데 이 나라 대학 사학과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단재신초 선생, 가르치는 대학 사학과가 빵개예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단재신초 과목 가르치는 대학 사학과 빵개예요. 백안박은식 빵개죠. 석주상용 빵개죠. 전부 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 이병도 순족후만 가르칩니다. 이 분야는 좌우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소위 문재인 정권이 뭐 혹자는 진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좌파의 탈을 든
짝퉁 진보들이 문재인 정권에 우르르 들어가가지고 일제 헌병들이 하듯이 강제로 중단시키는 겁니다. 이유도 없어요. 이유가 하나 있으면 뭐겠습니까? 독립운동사 왜 해? 이거죠. 뭐 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 문재인 정권에서는 독립운동가? 이런 거 하지 마. 폭력적으로 중단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국정교과서 문제. 그러면 그 소동을 겪었어요. 국정교과서. 그리고 국정교과서가 그렇게 문제가 돼갖고 박근혜 정권 몰락에 한 단초가 됐죠. 그럼 이 정권이 들어섰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정교과서에 담아있는 자기네 말대로 친일 독재미화 이거 없애야 되죠? 똑같아요. 박근혜 때의 국정교과서나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 검정교과서나 전부 다 조선총독부 항모국 조선자편수회 이쪽에서 발행했다 그러면 똑같은 겁니다. 더 악화된 부분도 많죠.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와보면은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들 그래요. 문재인 정권에서 그랬어요, 진짜? 저희 4년 동안 겪어왔어요, 4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는 날 제가 축하전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난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는데 왜 나한테 축하전화 합니까? 하니까 촛불로 당선됐지 않습니까? 당연히 역사적폐 청산하고 식민사학 청산하겠죠. 그래서 축하전화 드립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눈치라도 봤어요. 친일할 때. 이 정권은 눈치도 안 봅니다. 그런데 구조가 있어요. 조금 아까 오정홍 코리아 히스토리 타임스 편집인이 이 삼각편대 이야기했죠. 교육부, 민주당,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이 사람들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뭔가는 모르겠는데 이 삼각편대를 한 몸으로 움직입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자마자 이 식민사학자들이 감사원 앞에 가가지고 시위를 해요. 제목은 좋죠. 교과서 국정화에 적극 가담한 정부기관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적극 가담한 정부기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국사편찬위원회 만들었잖아요. 국편 해체해야죠. 자기네 편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대로 가요. 내용도 하나도 안 바꿉니다. 자기네 편이 그냥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때 이 사람들이 감사원 앞에서 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들이 비리가 뭐냐, 이 사람들이 말하는 비리가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에 연구비 지원한 게 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효군이라는 덕정여대 사학과 교수가 거기서 말을 했어요. 지난 3년간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의 사업 성과는 고려 왕조의 영토가 한반도를 넘어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일대까지 뻗어나갔다는 허황된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역사적 사실의 왜곡과 편향된 국수주의적 역사인식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학술적 신뢰성이 빈약한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를 감사원이 감사하라는 겁니다. 저희가 그럼 그런 공개 학술 토론 하자. 니들 와 그러면 여기서 한 것이 과연 학술적 신뢰성이 빈약한 가설인지 니들 말대로 고려가 이 사람들은 고려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보냐면 고려 국경이 이렇게 압록강에서 함경 남도까지 있다는 거예요. 다 시다소키치를 비롯한 진해괭이라는 이케우치 히로시 일본인 식민사학자가 만든 거 그대로 추종하고 있는 겁니다. 니네 아직도 이걸 했는데 이게 맞는지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에서 연구해 봤더니 고려 국경이 지금의 그 요령까지 다 차지했다는 건데 그게 맞는지 학술 토론 하자는 거예요. 학술 토론 안 하고 학자라는 사람들이 감사원 앞에 가서 들었어요. 이게 하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가 아주 훌륭한 지도인 동북아 역사지도 사업을 좌초시켰다는 거예요.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도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 사람들이 약간 정신이 외출하셨나 그랬어요. 감사원에 가가지고 우리 같은 민간단체를 갖다가 뭐 감사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한 그대로 문재인 정권이 실천하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또 이것이 문재인 정권에서 만든 검정 한국사 교과서입니다. 박근혜 때 국정교과서하고 특수 하나 안 틀려요.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천리장성이 이렇게 나와 있고, 천리장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고려의 동계가 이렇게 해서 경상도까지 나와 있죠. 동계. 그러면 여기 천리장성을 해놨으면 여기에 고려를 침략하려고 하는 나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무슨 나라가 있어요? 나라도 없는데 장성을 쌓고 거기 군인들 배치하고 그럽니까? 그리고 제1억 역사TV에서 이 고려 조선의 국경 문제는 이야기한 겁니다. 동계에 대해서 이 고려사 지리지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지리지 동계는 어디냐면 북쪽은 고려초로부터 말년에 이르기까지 공엄 이남에서 삼척 이북까지가 동계다. 삼척이 어디예요? 강원도죠? 근데 이 사람들은 삼척이 경상도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역사학자고 이러니까 요 가가지고 이 시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니까. 고려사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고려사도 안 봐요. 삼척이 경상도 있다는 거예요. 공엄지는 어딨냐? 공엄지는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면은 두만강 북쪽 688리라고 딱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들이나 조선의 학자들은 공엄지는 두만강 북쪽 700리다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려야 돼, 여기까지. 근데 이렇게 그려놓은 걸 갖다가 국정교과서가 문제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부터 당시 민주당 대표 시절에 시위하고 피켓 들고 하더니 지금 똑같은 검정교과서 만들어 놨어요. 또 하나. 박근혜 국정교과서와 지금 검정교과서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또 하나 천령이를 갖다가 둘 다 함경도 안변으로 그려놨어요. 검정교과서에. 그러면 천령이 때문에 요동정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명나라가 천령을 세우려고 해서 전쟁이 되면 군사가 일로 가야죠? 군사는 왜 일로 가냐 이거예요. 전부 다 일본인, 악질 일본인 식민사학자, 이케우치, 히로시니, 쓰다 쇼키치니, 이마니시, 류 같은 악질 식민사학자가 그린 거 아직까지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문제 제기하면은 그 다음에 학술 토론하자 하면 안 나오고 교육부는 이 사람들에게는 앞잡이에요. 교육부 동원해가지고 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 이름 자체를 바꿔야죠. 이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압박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공민왕이 회복한 강역이 여기라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저는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건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얼마 전에 저희 한가람 연구소에 답사 가는데 초등학생이 답사 따라와가지고 그래요. 저 대학 교수들 다 틀렸어요. 초등학생도 아는 걸 지금 이렇게 해놓고 학생들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고려사 공민왕교에 보면은 공민왕이 북강 수복운동 하는데 출발지가 어디냐면 압록강이에요. 압록강 서쪽 8개 참을 수복하라. 출발지가 압록강인데 이 사람들이 여기로 갔다는 거예요. 천령이가 함경도 안변이라는 거고. 그런데 지금 중국이 한국을 그야말로
대단히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냐면 천령위에 대해서 천령이 어딘가에 대해서 명사 지리지 도주의사에 나와요. 뭐냐면 천령위는 서쪽에 요하가 있고 요하가 어디입니까? 지금 요농성에 있는 강이죠? 천령이 서쪽에 요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천령의 자리를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중국에서 몰래 이렇게 여기 보면은 그 천령이 동남쪽에 봉지편이 있는데 옛 천령성 자리이고 고려와 경계를 접하고 있다. 이 봉지편 여기가 천령이 있던 자리고 여기 남쪽부터는 고려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는 거죠. 가봤어요. 어디냐면 심양 남쪽에 있어요. 이게 몰래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다 분석하지 않습니까? 분석해보고 자 한국은 이제 무시해도 돼. 개무시해도 돼. 저건 지네 땅이 여기라고 우리가 세워놨는데 저길 갖다가 심양 남쪽에 있는 천령을 갖다가 뭐라고 해놨습니까? 거기를 갖다가 함경도 안변이래. 자 남한 사학자들 저거는 개천대도 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중국 방문했을 때 일개 외교부장이 어깨 툭 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면 거기에서 뚜껑 열려야 되는 겁니다. 어디 일개 장관이 대통령의 어깨를 툭 쳐요? 거기에 그런 데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어요. 항의하는 사람도 없고. 똑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 대통령이 왔는데 한국의 장관이 어깨 툭 쳐봐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나. 시진핑이 왔는데 한국의 장관이 어깨 툭 쳐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 중국이 이렇게 한국을 무시하고 하는 이유의 핵심이 다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시진핑은 다 보고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 했지 않습니까? 그 발언했을 때 감사원 앞에 가서 이렇게 시위하던 역사학자들 난리 쳐야죠. 거기에 대해서 반박 학술 대회 한 거는 우리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학자들이 가가지고 했죠. 감사원 앞에서 시위를. 그 결과가 그대로 교육부에서 인하대에 연구 결과 F 공문 보냈어요. 이거는 인하대에서 발표하니까 연합뉴스에서 당시 고구려 장성의 평양이 여기다 심양 남쪽이다라고 했는데 했어요. 근데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최종 연구 결과물은 반드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결과평가를 거쳐야 하며 결과평가를 거치지 않고 논문을 게재하거나 저서를 출판한다면 갑은 해당 연구비를 회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에서 연구해봤더니 고구려의 평양, 그 다음에 고려의 국경이 지금 심양 남쪽까지다. 이거를 논문으로 발표하거나 책을 내면은 그동안 연구비 받은 거 전부 다 토해내라는 거예요.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예요? 친일파들이 그대로 잡고 있는 거고, 이제는 여 친일에서 친중 매국까지 가가지고 중국에서 이거 보고 참 한국 참 좋은 나라야. 지금 동북공정, 지금 중국 동북공정에 반대하는 거 내면은 한국에서 죽인다고 난리 치네. 지금 이런 거예요. 이 구호가 당시 국정교과서 반대할 때 민주당이 만든 구호예요. 좋은 대통령은 역사를 만들고 나쁜 대통령은 역사책을 바꿉니다. 국정과 검정 교과서 똑같아요. 역사책을 안 바꿨으니까 좋은 대통령이요. 두 번째, 이 사람들 동북아 역사지도 그거 좌초된 게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나라 돈 47억 원을 가지고 역사학자 약 80여 명이 모여서 동북아 역사 지도를 만들었는데 이 지도 자체 문제점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독도 얘기만 하나 하자고요. 독도를 끝까지 안 그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찌어찌 하다가 강단사학자들하고 이 동북아 역사재단이 주최해가지고 하북성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당시 박근혜 정권 당시에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이 김호섭 이사장이란 분인데 그분이 저희 테이블에 와가지고 독도가 일본 거라고 논문을 쓴 글을 쓴 사람이 동북아 역사재단에 그대로 근무하고 있어요. 왜 그 사람 못 자르냐고. 대한민국 국민 세금으로 독도가 일본 거라고 버젓이 글을 쓴 사람들 밥 먹여줘야 되냐 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 변명을 얘기한 게 자기가 이 지도 제작하는 역사학자들 불러다가 혼을 냈다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대한민국 국민 세금으로 만드는 지도면 독도는 그려야 할 거 아니냐. 독도에 점이라도 찍어야 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수정 기회를 준 거예요. 점 찍어 오라고. 안 찍어 왔어요. 끝까지. 그래서 독도에 점이라도 찍어 오라 그랬는데 안 찍어 왔으니까 독도 점도 안 찍어 온 지도로 출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좌초가 됐죠. 그랬더니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 김도영. 이 사람 임명되자마자 한국일보에 이 조태성이하고 제가 이 식민사학 언론 카르텔이 있다 그랬죠? 이 한국 기자들, 역사학자보다 더 한심한 사람들이 기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할 때 일체 기자들과 안 했습니다. 기자들은 자기네가 보도하면 되잖아요. 카르텔이요. 같이 선수를 때 식민사학자들하고. 하자마자 딱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임명되자마자 지난 4, 5년간 이 훌륭한 동북아 역사 지도 사업이 외풍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재개하겠다. 독도 끝까지 저만 찍어 와가지고 폐기된 걸 다시 재개하겠다. 그 다음에 한중일 역사화해를 위한 한일 간, 한중 간 전문가 포럼 구성도 추진 중이다. 한중일 역사화해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왜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있는 사료대로만 하면 돼요. 일본이 자기네 역사 왜곡 안 하면 되고 중국이 역사 왜곡 안 하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김도영 이 사람이 말하는 역사화해가 뭔지 아세요? 그렇지. 평양은 한하고는 북한에 있었고 평양은 대동강에 있었지. 북한단 이네 땅이야. 독도 일본 거 맞지. 그럼 얼마나 돼야 잘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분개한 시민들이 동북아 역사재단 해체 범시민연대 발대식을 열었죠. 그래서 이때 석주 이상영 선생 후손이신 이동진 광복회전 지부장이 이때 대통령을 만나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알고 있느냐고 말하겠다. 힘들어요. 이 나라 살려면. 왜냐 저런 짓 하는 독도 끝까지 빼고 그 다음에 고려 국경이 요령까지였다 라는 거를 공격하고 비판하고 하는 사람들은 다 대한민국 국민 세금으로 먹고 살아요. 교육부,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 역사재단, 국사편찬위원회, 각 대학 사학과. 그런데 이 잘못된 걸 바로잡으려는 사람은 자기 돈 갖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한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 김호섭은 독도에 점이라도 찍어오라고 꾸짖었고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한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이배용은 한국독립사 재간행 사업을 실시했건만 지금 어떻게 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요청 기자회견에 아주 참석한 사학자들 이거 코리아 히스토리 타임스에서만 보도한 거예요. 덕성여대 사학과 정효근 교수, 한국사연구회 박찬승 회장, 한국고대사학회 하유식 회장, 한국역사연구회 부회장 이진환 고려대 교수, 한국역사문제연구소 부소장 백경식 이사, 한국국정화 교과서 저지 네트워크 상임대표 한상권 덕성여대 사학과 교수, 전 한국역사연구회 오수창 회장,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한국역사연구회 홍정욱 사무국장 서울대. 여기 가서 이런 거 할 시간 있으면 저희는 너무 바빠서 그러는데 할 시간 있으면 사료 하나 더 찾아보고 사료 하나 더 찾아보면 고려사 연구하는 학자면은 고려사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고려사 지리지 동계점만 봐도 동계는
공엄진 이남부터 삼척이북까지 동계라고 되어 있다. 그 조항 한번 살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사요청 참여, 또 식민사학 추종 역사학회, 또 대거 참석했죠. 한국고대사학회, 한국고고학회. 이러니까 한국고고학은 식민고고학소를 듣는 겁니다. 한국사연구회, 한국상고사학회, 한국서양사학회, 한국서양중세사학회, 서양중세사가 여긴 또 왜 껴요? 한국역사교육학회,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중세사학회, 중부고고학회, 일본사학회, 여긴 낄만하네. 일본사학회, 역사교육학회, 아시아평화역사연구소 등 14개 학회 및 연구소. 다 아직도 조선총독부 시절인 줄 아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가 문재인 정권 들어서자마자 받은 탄압, 이거는 문재인 정권에서만 한 게 아니라 이명박근혜 정권 계속 이어졌던 일인데, 이명박근혜 정권은 그나마 눈치라도 보면서 우리 탄압했는데 문재인 정권은 눈치도 안 본다 하는 이야기예요. 개성상인의 탄생, 이제 출판금지 당하고 연구비 환수 조치당한 책들입니다. 개성상인의 탄생, 허성관, 이분은 노무현 정권 때 행자부 장관 했죠. 행자부 장관이고 뭐고 소용없어요. 노무현 정권 때 뭐 장관 했어? 아, 그럼 어떤데. 식민사 감히 비판해? 안 되지. 핵심 내용은 뭐냐면 식민지 근대화론을 비판하는 저서예요. 이영훈이나 낙성대연구소 이쪽 극우 세력들이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근대화됐다라고 주장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근본에서 무너뜨린 내용입니다. 뭐냐면 이미 개성상인들이 세계 최초의 복식부기를 사용했는데 이것이 바로 조선사회 내부가 자본주의로 가는 그 내재적 발전이 있었다. 이걸 갖다 아주 구체적인 논증을 했어요. 그래? 안 되지, 이런 책 내면. 그래서 한중현과 교육부 입장은 뭐냐면 이걸 출판 금지시키고 연구비 환수 조치 내린 입장은 뭐냐면 우리는 일본에 의해 근대화됐어. 그 다음에 식민지 근대화론이 정설이지. 그리고 한국인은 역사 발전 능력이 없으니까 외국의 식민지를 받아야 돼. 일제강점기는 우리 민족의 축복이야. 이에 반하는 저서는 출간하면 안 돼. 이게 한중현과 교육부의 입장이에요. 또 하나 출간 정지당한 책, 제 책이죠. 조선자 편수의 식민사관 비판. 한사군은 요동에 있었다. 이것도 출간 금지의 연구비 환수. 핵심 내용은 뭐냐면 한사군은 북한이 아니라 지금의 중국 하북성에 있었다. 중국 동북공정은 아무 사료적 근거가 없다. 이 내용이에요. 교육부 한중현 입장은 뭐냐면 한사군은 북한에 있었고 낙랑군은 평양에 있었다. 북한은 중국 땅이라는 게 중국 동북공정 이야기인데 그게 맞다. 그리고 감히 상국 대국인 중국 동북공정 비판하면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가만두지 않겠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간 금지 조치는 그 전 정권에서 했어요. 저희가 그럼 출간 금지 내린 심사자들하고 학술 토론하자.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상태로 지지부진했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교육부에 이의 신청을 했어요. 이제 촛불 정권이니까 일제 식민사학 중국 동북공정 비판한 이거를 갖다가 문재인 정권은 바로 잡겠지. 그러고 순진하게 이의 신청을 했더니 결과 돌아온 거는 한술 더 떠가지고 출간금지 말할 것도 없고 연구비까지 내놓으라는 게예요. 또 하나, 이병도 신석호는 해방 후 어떻게 한국사학계를 장악했는가. 이거는 아까 김병기 선생, 광복회 현 학술원장이자 시산 김성학 선생의 중선자가 쓴 책이죠. 두 사람을 비판했더니 바로 출간금지, 연구비 환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이병도 신석호는 해방 이후에도 조선총독부 역사관을 고착화시켰다. 그리고 이 둘의 제자들이 역사학계를 장악했다. 100%예요. 지금 이 싸움 진행되면서 제가 많이 들은 이야기가, 제가 재작년에 미국 가서 강연했는데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분이 문의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한국 간 20년 됐는데, 근데 왜 소장님이
한가람 연구소가 식민사학하고 저렇게 치열하게 싸우는데 왜 진보 역사학자들이 거기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알아보세요.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고 스스로 알아보세요 하니까 이분이 알겠습니다. 제가 의문 가졌는데 이런 걸 갖다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육부와 한중연의 입장은 뭐냐면 이병도 신석호 학설의 조선총독부 학설과 그 제자들은 비판할 수 없다. 우리 역사학계의 영원한 지주이신 이병도 신석호 선생님 이 두 분을 비판하면 죽인다. 그냥 이거예요. 이걸 갖다 교육부하고 한중연에서 그대로 집행하는 거죠. 또 하나 출간금지된 책 중 출간금지되고 교육부 환수비 조치받은 책이 한국실증주의사학과 식민사관. 이건 뭐냐면 식민사학자들이 해방 이후에도 자기네는 식민사학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름표를 식민사학이란 이름표 떼고 실증사학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걸 비판했더니 바로 출간금지, 연구비 환수. 교육부 한중연 입장은 뭐냐면 일본 제국주의 역사학은 비판할 수 없다는 게예요. 그런데 여기에 출간금지 딱 내리면서 온 내용 중에 아주 놀라운 내용이 있었어요. 민족주의는 반역이다라는 책을 인용 안 했음. 제가 이 자리도 공적 자리이기 때문에 욕 안 하려고 진짜 부단히 노력하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의 제목이 뭐냐면 일제강점기 민족 지도자들의 역사관과 국가건설론 연구인데 민족 지도자들 이거 하는데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이거를 인용 안 했다는 게 그 책을.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이거 쓴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엊그제 누가 저한테 전해줬어요. 강연을 하는데 아주 민족 대단한 적대감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한사군이 뭐 평양에 있었으면 어떠고 만주에 있었으면 어떠냐. 그 다음에 임날본부 보니까 사실일 수도 있다. 막 이런 식의 강연하니까 강연 듣던 한 기업인이 벌떡 일어나면서 당신이 교수야 하고 큰소리 쳤다는 거죠. 그 책 인용 안 했다고 탈락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독립운동가가 바라본 한국고대사. 뭐 이해 안 가시죠? 독립운동가가 바라본 한국고대사가 출간 금지된 책이에요. 핵심 내용은 뭐냐면 독립운동가들은 조선총독부의 반도사관과 다른 대륙사관을 갖고 있었다. 또 독립운동가들은 국조 단군을 중시했다. 그래서 독립운동사학을 세우고 역사적 피해를 청산해야 된다. 그랬더니 아니 역사적 피해를 청산해야 돼? 그럼 우리 청산하자는 말이네. 거꾸로 죽여야지. 지금이 뭐 대한민국 사회인 줄 알아? 총독부 세상이야. 출간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저희가 출간금지 하거나 말거나 책을 냈어요. 아까 인하대는 지금 겁나서 못 냅니다. 저기는 아직 조치를 안 당했죠. 저기가 저 연구하느라고 3억 7천만 원인가 얼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학자가 그거 전부 다 연구해서 썼는데 그거 돌려내라 그러면 내겠어요? 그거 못 내고 있죠. 우린 교육부 회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돈 물어내라고. 내가 당신 국적이 어디야? 한국이야? 중국이야? 일본이야? 저기 위에서 시켜서 하는 겁니다. 당신 공무원 아니야? 그런데 또 이거 갖고 항의 많이 했죠. 그러니까 교육부 담당자가 위에서 시켜서 하는 겁니다. 답이 그거예요. 그 위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 위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민주당의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 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위원장이 강창일이라는 사람이죠. 현재 주일대사입니다. 여기 강창일하고
여기 한국학중앙연구원 독립운동가 그 저서 강제 중단시킨 안병호, 그 다음에 이 김도영, 이 훌륭한 독도 없앤 지도 다시 발간하겠다는 훌륭한 이 김도영 같이 한자리 모여 있죠. 이 강창일 자기가 마치 반일인 척 했어요. 그러다가 일본 대사 되자마자 천황폐하를 아련하겠다. 폐하란 말이 입에 나옵니까? 이봉창 의사가 히로이도한테 폭탄 던졌는데 근처 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사형당했어요. 이봉창 의사가 한인애국당 가입하면서 쓴 글 하나만 봤으면은 폐하란 말이 안 나오죠. 이 사람들이 말하는 역사와 정의 뭐냐 이거죠. 위원장 강창일 서울대 국사학과 출신이죠. 부위원장 뭐 홍익표, 위원 소병원 요번에 그 교육기본법에 서명했죠. 자문위원장 안병옥, 자문위원 김도영, 여기 유신철이라는 사람 꽤 있죠. 이 정권 들어서 유신철이라는 사람을 한국역사박물관에 무슨 기획실장인가 하려고 했는데 저도 놀란 게 어떤 분이 이 유신철이라는 사람이 와세다대에서 한 발표를 녹취해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그 녹취가 뭐냐면 독도를 갖다가 한일 공동으로 영유하자 그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역사와 정의는 뭐냐 하는 게 이들이 말하는 역사는 이병도 신석호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 이병도 신석호의 총독부 역사관이죠. 노무현 정권 때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누구 한 집안 친일 나오면 집안으로 보냈어요. 근데 나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까지 보냈냐면 벽초 홍명희 선생 집안에까지 니네 친일 반민족이라 보냈어요. 벽초 홍명희 선생은 그 아버지 홍범식 선생이 군수하다가 나라 망하니까 자결했죠. 벽초 선생, 홍명희 선생 독립운동가죠. 그 아들 홍기문 독립운동가죠. 3대 독립운동가 집안에 그 할아버지 한 명이 중추원 찬이했다고. 여러분 중추원이 뭐 하는 데인지 아세요? 중추원 찬이했다고 그 집안에다가 보냈어요. 그런데 친일 반민족 이병도 조선사 편수에 이병도 신석호 이거 내야 되냐 난리가 났어요. 아, 못 넣지. 어딜 감히 이병도 신석호 선생님을 넣어? 못 넣어. 그래서 빠졌어요. 도대체 홍익인간 교육이념이 불편한 인간들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여기 뭐 나쁜 말 하나라도 있어요? 전 지금 보면 1949년에 만든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왔다는데 사실 이 규정 안 한 사람 별로 없어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인격을 둬야 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추상적이에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훌륭한 교육이념 없어요. 이거 누가 불편해요? 야스쿠니 우길기 흔들거나 지금 서울시내 오송홍기 흔들면서 행진하고 다니는 이 사람들이 불편하죠. 그래서 아까 그 김홍일 의원이 철회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 옥중에서 쓴 글에 홍익인간의 이상에서 공자의 인, 맹자의 왕도정치, 오늘의 민주주의 사회정의와 연결된 정신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민주당 의원들을 이 김대중 대통령의 정체성을 계승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용만 해먹는 거죠? 다 딴짓하는 거죠? 교육부 내 머릿속 국적은 도대체 어디냐. 그래서 아까 이 부분은 오종홍 편집인이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삭제하겠는데요. 이걸 위해서 과목을 개설하거나 수업 시간을 초등, 고등학교에서 확보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강제교육이에요. 안 하면은 형사처벌입니다. 이게 전체주의 시대예요, 지금?
누가 한지도 모르는 이 법이 왜 처리됐냐면 밝혀지자마자 사방에서 전화가 빗발쳤죠. 다 처리하는 게 저긴 모르고 했습니다. 몇몇 확신범이 있겠죠. 왜 바뀌지 않을까? 제가 몇 가지 분석해봤어요. 민주당의 뿌리가 친일 반민족 지주정당 한민당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이건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 60년사에 자기네가 써놨어요. 1955년 민주당이 자기네 뿌리라고, 이 한민당이 자기네 뿌리라고 자기네가 써놨어요. 아까 한국 독립사가 강제로 중단됐을 때 제가 거기에 사실은 그 사업이 시작되게 된 데에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의원 한 명이 개입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장관이 됐죠. 그래서 우리 휘상 김성학 선생이 전화했어요. 연락했어요. 나중에 알아보겠다라고 하더니 나온 답변이 뭐냐면 우리가 야당일 때나 할 수 있는데 여당이라 그런 사업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라고 합니까? 그럼 정권 잡지 말아야죠. 왜 정권 잡아요? 왜? 정권 잡는 건 자기네 이념, 자기네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서 정권 잡겠다는 거죠. 근데 자기네 야당일 때는 한국 독립사 연구할 수 있었는데 여당이니까 자기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딱 그 말 듣고 이 사람들 정권 잡아보니까 자기네 뿌리가 친일 반민족 지주정당, 정당, 한민당이란 거를 그제서야 깨우친 모양이구나. 그 다음에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죠.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정권 때 중국이 역사 침략하니까 그 대응으로 동북아 역사재단 만든 겁니다. 그 허성관 장관님이 당시 행자부 장관으로 그 주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도 이때까지는 이렇게 친일 반민족 친중 이 사람들이 깊은 줄 모르니까 한국 역사학자들에게 국가에서 국가 소속의 연구재단을 만들고 돈을 듬뿍 지원해주면 제대로 된 거 할 줄 알았더니 식민사학자들이 들어가서 동북공정 옹호하고 일본 구구파 역사관 옹호하는 조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친일 사학자들에게 농락당한 노무현 정권 그런 칼럼도 어디선가 한번 쓰셨죠. 지금 그나마 지금 문재인 정권이 역사고 중단하라. 난 이거 진심이라고 봅니다. 이 프랭카드 들었을 때 이게 진심이면은 앞으로 1년 남았어요. 앞으로 1년 동안에 이 마음으로 가면은 됩니다. 그럼 그동안 4년 동안 우리나 인하대 고조선연구소 역사 바로잡고자 하는 사람들이 억압받았던 거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친일, 친중, 반민족, 식민사학계가 현재로서는 정신적 지주인데 이제라도 내가 잘못됐다 라고 하고 바로잡으면 됩니다.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 미래의기로 상실했어요. 지금 우리가 어쨌든 해방 이후에 경제적 근대화, 정치적 민주화 달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야말로 국가가 이제 개인의 삶에 그만 개입하고 하는 개인의 자유로 극대화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쪽으로 나갈 수 있는가 이걸 연구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 방향성은 상실하고 그 다음에 정치가 직업인 마피아 패밀리들 이 사람들의 이익공동체로 지금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비리, 성추행, 금전적 비리, 부동산 나왔다 그러면 걸리는 게 다 그렇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과거, 나 80년대 내가 뭐 했어 하는 과거형, 과거팔이 현재는 이익공동체 이걸로 변질된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뿌리를 둔 대한세력이 절실하다 이제는. 제가 이 홍익 인간까지 지우려고 하는 걸 보고 이제는 더 이상 문재인 정권 왜 그래, 박근혜, 이명박 정권 왜 그래 해가지고는 안 바뀌겠다라고 해서 그 여러분들하고 논의한 게 있어요. 이제 스스로 주체가 되자.
그래서 500제 구국학교라는 거를 열려고 합니다. 우당유해영의 우자와 백범 김구의 백자, 단재신초의 제자를 따서 그 500제 구국학교인데, 이게 뭐 급하게 이렇게 홍익인간 사태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나설 수밖에 없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이 또 그렇게 하지 말고 단재에선 제자 따지 말고 단자를 쓰자. 그 500단 이게 더 낫지 않느냐. 그 500단 그것도 이제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상의를 해가지고 이게 모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쌍방향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국토순례 같은 것도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 국토, 우리 조상들의 피땀이 서린 국토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우리의 미래가 어떤지 연구를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입학 요강 중에 각자 졸업하고 나서 그 하고 싶은 일, 나갈 진로, 정치운동을 할 거냐, 역사운동을 할 거냐, 사회운동을 할 거냐, 언론 및 문화운동을 할 거냐, 각자 이런 걸 미리 정해가지고 그 목적의식적으로 이 사회를 바꿔나가야 되겠다. 어느 아나키스트가 한 말이 있어요. 이 우당유해영, 단재신초 다 아나키스트인데요. 한 말이 있어요.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딘지 정확히 알고 가는 사람 수십 명만 있으면은 수천, 수만, 수십만이 하는 그걸 다 이룰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다 우당유해영 선생은 자기 전재산, 당시 사만갑족의 전재산을 갖다가 다 나라에 바치고 인간의 아나키스트로서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데 바치고 일제의 고문사장했죠. 백범 김구 선생은 조국의 자주독립과 민족통일 이 재단에 목숨을 던졌죠. 지금 한국독립당 백범 김구 선생이 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독립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런 게 어떻게 독립국가예요. 그래서 이런 백범의 자주독립과 민족통일 추구하고, 그 다음에 민족자주사관을 내세웠던 단재신초, 이 지금 한국의 짝퉁좌파들이 민족 짝퉁좌파들과 일본 구구파, 중국의 동북공정 같이 한 몸이 돼가지고 민족하면 막 죽이려고 난리쳐요. 그런데 단재신초나 우당유해영이나 이분들은 아나키스트면서 민족주의자예요. 이분들 머릿속엔 전혀 아나키즘, 개인의 절대적 자유와 개인과 개인 사이의 평등, 이게 바로 아까 그 이명진 교수님이 말씀하신 조수왕 선생 이론하고 같은 겁니다. 그 사상과 민족주의가 전혀 배치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주의는 베트남, 호주명의 민족주의와 마찬가지로 피압박 민족이 제국주의에 의해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한 저항의 이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재신초 선생이 1908년에 논사를 썼어요. 제국주의와 민족주의, 제국주의의 광풍이 밀려들고 있다. 여기에 우리는 뭘로 싸울 거냐? 민족주의밖에 없다. 이 민족주의, 단재의 민족주의, 백범의 민족주의, 우당의 민족주의를 비판하는 인간들이 지금 사방 득실득실 해가지고 교육분이 이런 데 가득 차가지고 지금 이 나라를 갖다가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는 거죠. 이런 거를 바로 잡는 거는 이제 남에게 해달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런 이야기 합니다. 독립운동가를 35년 동안 풍찬노숙하면서 독립운동 했는데, 제가 이 활동한 지도 이미 25년이 넘었어요. 조금 더 하면 그 35년 하겠네, 진짜. 그 뭡니까? 왜 이렇게 안 바뀌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 추운 날, 제가 팔 부러진 상태에서도 매번 광화문 가서 촛불 들었는데, 요즘은 참 죄송해요. 같이 촛불 들었던 어린 학생들한테. 이제 문재인 정권 1년 남았어요. 민주당 1년 남았어요. 지금 이제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 정권과 민주당에 얼마나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지 봤잖아요. 나머지 1년 동안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머리로 접근하지 말고 가슴으로 우리가 얼마나 잘못 왔나. 지금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정권에 우당유해영이 있고 백범 김구가 있고 단재신초가 있는지 스스로 한번 물어보고
아, 길을 확실히 잘못 들었구나. 왜 이분들이 없고 이병도와 신석호가 있냐. 쓰다 쇼키치와 이케우치 히로시, 이마니시 루가 있나. 이거를 반성하면은 길은 자연히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